글로벌 외신센터입니다. 말씀 주신 세 가지 내용들 위주로 김민아 캐스터와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는 이제 연준도 물론 0.75%포인트 금리 인상을 단행했지만 연준뿐만은 아닙니다. 미국뿐 아니라 영국도 그렇고 북유럽 쪽에서도 굉장히 강한 금리 인상 기조를 좀 보여주는 것 같은데 영란은행 측도 이번에 빅스텝을 단행했죠. 네, 그렇습니다. CNBC 보도 내용이고요. Bank of England hikes by 50 basis points, says UK may already be in recession. 네, 이번에 영국이 이미 경기 침체에 들어간 것 아니냐 이런 우려와 함께 영란은행 쪽에서도 빅스텝을 밟기로 했습니다. 바로 자세한 코멘트부터 살펴보시죠. 영국의 중앙은행도 이번 달 기준금리를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달에 이어 0.5%포인트 올렸는데 이로써 영국의 기준금리는 지난해 12월부터 7차례 연속 인상을 하는 겁니다. 8월에 이어서 2달 연속으로 지금 빅스텝을 밟고 있는 건데요. 이에 따라 영국의 기준금리는 1.75%에서 2.25%로 올라갔습니다. 이는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12월 이후에 처음으로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그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점에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번 달까지는 결국에 7차례 연속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하는 건데 그만큼 지금 영국 쪽에서도 인플레이션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국의 물가는 지난해 9월부터 상승세를 이어오다가 지난달 처음으로 상승폭이 소폭으로 꺾였는데 아직까지도 여전히 9%의 높은 상승률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2달 연속으로 이러한 스텝을 밟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 미국만 인플레이션이 심각한 것은 아니어가지고요. 영국 쪽도 상당히 좀 높은 이런 CPI들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 국채 매각설까지 흘러나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영란은행은 10여 년간 이어왔던 양적 완화를 끝내고 국채를 매각하겠다는 계획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고 하는데요. 보유국채 8,400억 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약 1,300조 원 가운데 127조 원을 앞으로 12개월에 걸쳐서 줄이겠다고 결정했습니다. 네, 이렇게 영국은행 측의 결정까지도 좀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인플레이션에 굉장한 우려감을 드러내면서 금리 인상 기조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될지 추가적으로 살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넘어가 볼게요. 네, 일본의 중앙은행 측이 약간 이제 원달러 환율이 너무 높아지듯이 이렇게 달러 쪽에 좀 너무 강한 모습을 기록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외환 시장에 좀 개입을 한다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로이터 통신 보도 내용이고요. Yen rallies after Japan intervenes with first support since 1998. 네, 이번에 일본의 중앙은행 쪽에서도 이 환율과 관련해서 개입에 나서야 된다고 판단을 했는데 바로 자세한 기사 멘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중앙은행이 24년 만에 외환시장 개입을 단행했습니다. 엔화 가치가 기록적인 하락세를 이어가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엔화를 사고 달러를 파는 조치를 전격 시행한 건데요. 어제까지만 해도 도쿄 외환시장에서는 장중 한때 엔화가 달러당 145.88엔을 넘어서는 등 2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지난 3월 초만 해도 1달러에 115엔 정도로 어느 정도 안정된 모습을 나타냈는데 엔화의 가치는 불과 6개월 만에 26%나 하락하게 된 겁니다. 여기에 간다 마사토 재무성 장관이 이날 오후부터 이 시장 개입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이러한 언급이 있고 나서부터는 엔화 가치가 급 반등세로 돌아서면서 달러당 140엔 선까지 회복하는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엔화 가치가 떨어진 데의 이유에 있어서는 지금 미국 쪽에서는 자이언트 스텝을 밟고 있지만 일본 쪽에서는 지속적으로 완화 정책을 밟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하루이코 일본은행 총재는 일본 경제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경기를 지지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과 함께 계속해서 완화적인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는 건데요. 이러한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서 금리 간의 격차가 벌어지게 되고 이에 따라 엔화와 달러의 가치에 대한 격차까지 큰 폭으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일본 정부가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전격적으로 개입에 나섰지만 이러한 개입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라는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는 만큼 상황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미국 쪽에서는 계속해서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더 높고 어제도 살펴봤다시피 2차례 남은 FOMC 회의에서도
큰 폭으로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인데요. 일본 쪽에서도 대규모 개입을 반복하기 어려운 데다가 완화적인 스탠스를 유지할 것이라는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네, 엔화 가치가 좀 기록적으로 많이 내려가는 것 같기는 합니다. 24년 만에 이렇게 외환 시장에 개입하는 조치를 했다고 하니까 앞으로 달러 강세는 좀 지속이 될 텐데 어떤 흐름들이 펼쳐질지 이번 정책이 조금은 효과가 있을지 이 부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 넘어가 볼게요. 개별적인 종목인데 테슬라가 이제 4% 정도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거든요. 악재가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개별 악재 소식이 있었는데요. 더 가디언스 보도 내용입니다. Tesla recalls nearly 1.1 million vehicles in US over Windows, pinching fingers. 네, 테슬라 쪽에서는 개별 악재 소식 때문에 주가가 다시 한번 밀렸습니다. 어떠한 악재 소식이었는지 지금 바로 보시죠. 미국의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차량의 창문 안전 관련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문제로 미국에서 100만 대 넘는 차량을 리콜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가는 4% 넘게 밀리기도 했는데요. 미국의 도로교통안전국에 따르면 테슬라는 이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라는 소프트웨어 개선을 위해서 차량 109만 6,762대를 리콜하겠다고 통지했습니다. 해당 모델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자면 해당 차량은 모델 3, 모델 Y, 모델 S와 모델 X의 일부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이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는 창문을 자동으로 닫는 과정에 물체가 감지가 될 경우 창문이 다시 자동으로 내려가는 기능으로 끼임 사고를 방지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리콜 사태가 벌어지게 된 겁니다. 이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에는 운전자나 승객의 신체가 창문에 끼일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도로교통안전국 쪽에서 부상 위험을 키운다고 설명을 한 건데요. 또 파워 윈도우와 관련한 연방 차량 안전 기준에도 미달하고 있다는 점에 집중을 하게 되면서 리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네, 이렇게 테슬라의 개별 악재도 있었고요. 이와 더불어서 전기차 관련 종목들 오늘 일제히 조금 급락이 나왔다는 점까지 추가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가지 소식들 김민아 캐스터와 함께 체크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외신센터였습니다.